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아이디어 컨설턴트 유상석입니다. 오늘 아이디어 365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할 것은 여러분들 어떻게 SNS 많이 쓰시죠? 참, 그러고 보니까 제가 이 방송 저거 하면서 보시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동생이 조카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들이 너무 어렵대요. 어렵다 그래서 그래 어려울 수도 있겠다. 내지는 왜냐면 지금 뭐 제가 알려드리는 아이디어 소스들이 어 한편으로는 지금 미국의 어떤 실리콘밸리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아이템들이나 아이디어가 좀 쉽다고 하더라도 그걸 접해보지 않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 입장에선 더 그럴 수 있죠. 아이 입장에선. 그러면 제가 좀 방향성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난관에 부딪혔어요. 왜냐면 이게 아이들과 부모들이 같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아이디어 트레이닝 하는 것 때문에 아이디어 365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뭐 조금 더 하다가 적어야겠지만 이 편집이 좀 들어갈 때쯤 해갖고 좀 뭔가 좀 체질 개선을 조금씩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도 어느 사장님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어렵다고. 이게 어렵다? 어려울 수 있죠. 어려울 수 있어갖고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일단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렇게 얘기를 드린 거고요. 어, 여러분들 뭐 어렵다 쉽다를 떠나서 지금 스마트폰이 스티브 잡스가 만들어서 스마트폰의 시대가 됐죠. 지금 뭐 폴더형 폰이나 옛날식의 어떤 벽돌폰 쓰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런 거 쓰면 아마 굉장히 구시대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죠. 지금은 꼬맹이도 애기들도 스마트폰을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되고 IoT나 그 다음에 ICT 시대에 맞춰서는 이 스마트폰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통신기계가 아니라 다양한 것을 연계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데 스마트폰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편리성인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관련돼서는 SNS라고 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하는 SNS 플랫폼들이 만들어지면서 앱들이 만들어지면서 결론은 이런 그 스마트폰을 좀 더 풍요롭게 그 다음에 충족스럽게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SNS, 뭐 페이스북을 쓰신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메신저로 카카오톡을 쓴다든지, 여러분들이 지금 블로그 같은 경우도 예전엔 PC 버전이 많았지만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할 수 있죠. 영상 같은 거 유튜브에 올리기 위해서 영상 같은 거 스마트폰으로 찍으셔서 스마트폰으로 킨더 마스터 같은 거로 편집을 해서 바로바로 유튜브 스튜디오를 통해서 올리고 업로드하거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다반사잖아요. 그런 것처럼 SNS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 접촉점이라고 할까요? 이런 접촉이 될 수 있는 그 온라인 접촉점이 생겼는데 SNS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대화를 한다거나 소통을 하는 과정상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희노애락, 우리가 살다 보면 즐거움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밝은 면과 슬픈 면, 뭐 이런 부분에 희노애락,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희노애락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지금 현재 SNS에 표현되는 것들은 보면, 희노애락 중에 어떻게 보면, 슬픈 거, 그냥 힘든 거와 그 다음에 를 그러니까 좀 슬프거나 힘든 것들은 배제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인스타그램이라는 메신저인 그 SNS를 보면 한 장의 사진으로 시작되죠. 지금은 동영상이 같이 첨부가 될 수 있는 과정으로 가고 모든 SNS 채널들이 동영상이 첨부되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 장으로 표현된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쁘고 좋고 이런 것들이 표현되는 게 거의 상식이었죠. 상식이죠, 지금 현재. 유튜브도 그렇죠. 영상을 찍어도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무슨 뉴스의 거리가 된다고 해서 이렇게 찍어내는 경우들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좋은 것 쪽으로 이렇게 찍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동영상은 조금 예외가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보면 그렇죠.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들 위주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것들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뭐 사람 사는데 좋은 거 위주로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안에 지금 오늘 이야기하려고 한 이스라엘의 한 스타트업 이 회사에서 만든 것은 어떻게 보면 이런 희노애락 중에 희하고 락만 들어가 있는 것 중에 반대로 로와 에렉가 빠져 있는 부분들을 이 이스라엘에 있는 스타트 기업이 위스드라고 하는 그 어플을 만들어 놨어요. 일종의 앱이죠.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고 누군가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의 사연들을 위스드를 통해서 2016년도서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어, 어느 정도나 가입했을까요?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가입을 해서 움직이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실제로 5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위스드를 이용해갖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50만 명. 지금은 뭐 좀 더 계속 늘어나겠죠?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특징이 무언가 활화산 같이 팍 폭발하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50만 명이 되고 100만 명이 되고 그것이 몇백만 명으로 늘어나는 것은 금방 또 올라가는데요. 이 사이트의 어플의 카테고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40여 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라든지 불안, 인간관계, 외로움, 외모에 대한 불만, 육아에 대한 어려움, 중독, 유방암 이런 사람들이 살면서 뭔가 힘들어하고 혼자서 막 억눌려 있는 우리가 그간까지는 그런 것들을 어디서 구했었죠?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어떤 병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에 공통 관심사가 있는 사람들이 좋은 것에 대한 것도 있지만 나쁜 것에 대한 것도 그렇게 모여서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서로 간에 그 의견을 교환한다거나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스드 같은 경우에는 위스드라고 하는 앱은 한마디로 거기에 우리 인간사에 남한테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그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50만 명이라는 거예요. 50만 명. 우울증에 관련해서는요. 12만 5천 명이나 모여 있다 그러니까 12만 5천 명이면 벌써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50만 명의 한 3분의 1 정도 좀 부족하지만 그 정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8만 명가량이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답니다. 그 안에는 나하고 비슷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 위스트가 주는 긍정적인 면을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고 1인 가구 시대가 늘어나면서 결론은 혼자 감내해야 되는 외로움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1인 가구들이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편리한 시설들이 늘어나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을 어디 가서 말을 하기에는 초면인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온라인에서 우리가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그런 것을 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된다라는 것은 어디서 보셨습니까?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카페 같은 데서 보셨죠. 그쵸? 카페 같은 데서 그런 불안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것을 알았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 이걸 어렵다, 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암만 어려운 것도 쉽게 만약에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도 그 말의 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렵게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그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단어를 이해하지 못하셨다라고 하면 검색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떤 소통들이 필요한 것이지 제가 암만 여기서 쓰여질 이야기를 암만 쉽게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다 충족되지 않습니다. 어느 쪽에서는 또 그걸 왜 그렇게 어렵게 표현하냐, 길게 표현하냐고 간단한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 형님, 보고 계시겠죠? 형님은 그 단어를 모르시면 검색을 해보세요.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모르시면 검색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소통의 단어들을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아이디어를 위스드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이야기 드리는 것은 어플리케이션이 위스드가 있다고 해서 이게 뭐 지적재산권을 출원해서 있다 그러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출원했고 특허권을 등록을 받았고 그게 글로벌하게 ICT죠. ICT 같은 그런 어떤 글로벌한 특허를 출원해 갖고 다 가지고 있다면 한국에서도 그 저작권을 인정받으면 특허권을 인정받으면 못 만들죠. 당연히 못 만듭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때에 따라서는 다른 얘기로 풀어질 수가 있으니까 무조건 카피캣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카피를 하거나 응용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미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만들어낼 때부터 카피캣이라는 것은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되니 무조건적인 복사적인 그런 카피캣을 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한국화시키는 한국의 네이버의 포털을 구글이 무조건 이길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듯이 이런 위스도의 어떤 아이디어들이 한국화했을 땐 어떻게 변형될 수 있는지 그런 팁을 한번 가져보시라는 뜻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위스도에 관련된 노하고 힘든 것에 대한 것만 서로 간에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지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선 그런 걸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하잖아요. 바보 같은 사람이 되고 그거에 대한 안티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PC에서 했었던 그런 카페적 요소를 위스드라는 아이템으로 또 바꿔볼 수 있는 내용도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점을 참작하셔서 뭔가 만들어보는 계기도 만들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은 생각이나 다양한 의견들은 댓글로 참여해 주시고요. 저하고 직접적인 의견 소통을 하실 분들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어 컨설팅 연구소 내지는 아컨TV를 검색하셔서 저하고 친구 맺게 해주시고요. 영상이 좋고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클릭해 주시고 내지는 구독하기 안 하신 분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